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 5시 30분입니다. 코스피가 좀 빠져서 가슴이 아프신가요? 저희들은 충분히 대비를 했던 것 같아요. 한쌤은 심지어 얼마 전부터 인버스를 가지고 놀기 시작을 했죠. 그죠? 그래서 수익을 내고 여러분들 익절을 했던 것들, 그런 것들 인증도 좀 보여드리고,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드리고, 그래서 해지 투자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조정을 기다렸다가 나중에 얼마쯤, 언제쯤 왔을 때 다시 또 쇼핑을 하면 될런지 그런 것들도 바라볼 수 있겠죠. 그죠? 저는 반도체주,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점에 다다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들은 별로 매력이 없다. 모르겠지. 나중에 오르더라도 충격을 주면서 오를 것이고, 오르더라도 다른 거에서부터 그렇게 매력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물론 장기적인 뷰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점에서 사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너도 나도 산다고 달려들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때가 보통 고점이에요. 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이제 세력에 대한 집단이 있다가, 그 돈이 많은 집단이 있다가 이제 개인들이 쭉 퍼질 때, 그때가 고점입니다. 그건 그냥 산수예요, 산수. 뭐 실적이 좋아서 오르고 그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제일 깡패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정 잘 지켜보셨다가, 다음 상승, 다음 반등 때 잘 이제 익절하고 좀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전 같은 그런 떡상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520 31 KST. 네. 서킷 브레이커가 또 발동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짝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9천이 좀 당연시하고 있던데 얼마 전에 8천 넘었다고 좋아했었어요. 그죠? 근데 왜 지금 다 괴로워하고 있는 거지? 난 이해가 안 되네 또.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많이 올랐으면 오른 거에 일부의 조정은 당연한 겁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가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될 건지 그런 것들도 좀 오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살짝 같이 보면서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이크론 실적은 견조했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의 좀 충격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어쨌든 일단은 이제 AI 반도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의 중국의 GML인가 GLM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중국의 저가형 반도체로 인한 AI 모델들이 굉장히 힘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되게 좀 그게 팩트예요. 지금 여러분들 시중에서 보시는 영상 같은 AI 영상 제작물, 영화물 혹시 보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시덴스라고 중국 제품이 가장 1등이에요. 압도적으로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고급 AI들을 가지고 너무 비싸니까 그게 지금 안 되나 봐요. 지금 중국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일단 반도체 가격에 대한 일단은 좀 단기적인 조정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저는 이제 그런 얘기는 잘 모르셨죠. 일단 하이닉스가 이번에 유상증자를 때리죠. 유상증자 하면 그냥 10중 8구는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상증자가 일단 돈을 빌려서 쓰는 부분이고, 사실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과급을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하면 그걸 팔아버리면서 하이닉스를 한 대 팔아버릴 수도 있겠죠. SK그룹에서 나쁜 어차피 돈 벌려고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팔아버릴 것 같아요. 20배 넘게 올랐는데 반도체 장사에서 20배 넘게 벌려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제 미래 먹거리니까 할란가요? 좀 극단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봤고요. 아무튼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게 되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좀 충격받을 거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력, 뭐 좋죠. 하지만 삼성전자라는 그런 그룹, 그래서 전자, 핸드폰도 만들고 가전도 만들고 그런 글로벌한 그걸 가 만드는 회사랑 비비면 사실 안 되잖아요.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었죠. 나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애플만 못하지 않다고 본다. 애플이랑 비슷해지든지 오히려 더 좋아야지 라고 주장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많이 비웃음을 샀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가 너무 과열되어 있다는 그 지표로서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고 수급이 빠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자, 반도체에 너무 많이 쏠렸다라는 거죠.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래서 좀 빠지면서 이제 같이 좀 충격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회복될 때는 이제 반도체주보다는
다른 이제 어떤 다음 전망의 종들이 툭툭 회복되기도 할 겁니다. 자, 롤러코스터 장세, 네, 본질은 쏠림입니다. 쏠림.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일단은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투자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져버린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PC 물가 상승 지표가 꽤나 높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유가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는 좀 많이 뒤로 물려졌다. 어쩌면 인상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지금 환율이 지금 1,540원까지 상승을 해버리는 이제 좀 마진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 환율이 이렇게 높다라는 건.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한번 충격을 받고 나서 환율이 좀 진정되면서 상승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반상승일 테니까 지금은 조금 기다리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 것들 이제 그래서 쫄린 것만 조정받는 국면이다. 이런 말도 하고 있네요. 그렇죠? 나스닥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애플이 빠지면서 이제 마이크로 화철적에 묻혔다. 저는 왜 그렇게 비싼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애플도 아이폰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너무 돈놀이를 하니까 조금 불편한 부분도 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가격 인상, 도미노 메모리값 폭등의 완전품맞이. 자, 그래서 지금 모든 전자제품들, 반도체가 들어가는 전자제품 가격이 전부 다 높아졌다. 이번에 뭐 갤럭시 폴드 8인가요? 굉장히 마음에 들게 출시가 되는 것 같던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죠? 솔드 7은 한 100만 원대, 140만 원 정도 살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자, 이 정도 바라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환율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환율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환율은 1,534원입니다. 언제 1,400원대를 볼 수 있을까요? 1,400원대까지 떨어지면 좀 좋겠는데 일단은 환율이 좀 그렇고 일본 엔화 환율도 9.7까지 갔다가 9.4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네요. 참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유가는 69 정도에서 안정화됐습니다. 미국이 좀 강수를 뒀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여름에는 유가가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 더 오르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S&P입니다. S&P도 고점에서 조금 이제 주봉 상황이 고점에서 음봉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중량은 예주 그죠? 여기서 수급이 완전히 터져 나왔다. 그러니까 S&P도 이런 상황이면 꽤나 고점에 대한 신호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지금 물량이 막 떨어졌다라는 거거든. 여기서는 횡보하다가 또 이렇게 여기서는 패턴을 완성시키고 상승을 해야 추가적인 이제 상승 각도를 또 8천 넘어가는 상승을 만들어 줄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털어져 나온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조금 높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여기서는 이렇게 쭉 이런 상승 이렇게 다지면서 이렇게 상승 각도 강해진 상승보다는 엔딩처럼 이런 고점이 낮아져가는 각도가 좀 낮아져가는 그런 상승은 여유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조금 불편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빠졌을 때는 좀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는 또 한번 단타를 칠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연출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떨어지면 이렇게 되냐 맞춰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빠지면 여기서는 반등에 대한 단타의 관점, 그리고 살짝 들었다가 여기서 빠지면 다시 한번 인버스 숏의 관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어중간해요. 그래서 지금 덤벨 가격이 좀 그렇고요. 제가 인버스를 여기서 먹고 맞았다가 다시 다시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인버스를 가격을 다시 좀 보고 있긴 한데 코스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도 당장 이렇게 떡락할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제가 좀 자극적인 타이틀을 좀 달아놓긴 했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아마 요 정도까지는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한 7,600 정도까지 여러분들 언급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혹자들은 여러분들 나 더 빠진다고 해가지고 인버스 들고 있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 계시던데 곱이 붙은 거는 무조건 단타 치고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횡보하면 손해거든요. 저는 여기서 20% 23% 먹고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고 다시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턴 지나가 버렸거든. 그거 안 하면 되죠. 근데 지금 이렇게 떨어지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뭐 반등을 주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7천을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7천은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건 산수예요, 산수. 그래서 코스피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이게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녀석인데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벌어졌을 때 큰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볼린저 밴드 중심선까지 올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 안에서 존재할 확률이 95%예요. 95%. 그죠? 근데 이제 밴드에서 왔다 가다가 여기서 팍 떨어졌잖아? 그러면서 중심선 정도가 7천이잖아요. 근데 이제 또 비트코인이랑 비교하면 그딴 비트코인 따위랑 비교하냐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 실제로는 우리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이 계속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를 비교해 주시면 이건 산수더라.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더라. 여기서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간단 말이야. 그죠?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으로 나올 조정의 형태가 이런 형태의 조정이 될 것인가? 그죠? 유사한, 똑같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유사한 조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런 형태의 조정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형태의 조정. 그래서 지금은 좀 다야바라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빠져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은 조금 반반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조정이 단기적으로 우리도 좀 플래트형 조정, 횡보성 조정이라서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좀 고통을 덜 받는 그런 조정이 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제 뭔가 이렇게 너무 높은 환율로 해서 막 트리거가 터져서 부러져 버리면 앞에처럼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처럼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죠? 그래서 뭐 요 정도 수준으로 나와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 정도 수준. 그래서 지금 일단 요 정도에 바라보고 있자고요. 어찌되었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도 볼린저 밴드 중심선과 하단선은 여기까지는 만나더라는 부분이에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확률이에요. 95%의 확률이라니까? 그러면 이제 8천, 7천대 오는 거는 95% 확률로 올 거라는 거죠. 여기서 살 거야 말까? 그럼 그때 가서 보시면 돼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상승할 때 제가 여기서 사지 마라. 여기서 사라.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뭐 4천대 중후반 정도, 4,700, 800 정도였던 것 같은데 조금 위에서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상승하더라도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이때 사는 거다. 이 실제 이것만 봐도 몇 퍼센트입니까? 실제로 20% 이상의 차이인 거잖아요. 지수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승하더라도 습관 이렇게 들여놓으시는 게 더 좋다. 그럼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부분, 그죠? 이런 정도의 행보성 수정파가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그게 뭐 진행됐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한다면 만을 바라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죠?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조금 해서 조금 뭐 긍정적인 부분이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엔딩을 만들어주고 빠지게 되면 이제 그때 좀 떨어지는 그림을 생각할 수도 있고 해서 조정을 좀 그려주고 옆으로 좀 기다가 다시 다 상승해서 뭐 몇 년, 한 올 연말 가을쯤 해서 만을 향해 달려가는 게 오히려 베스트인 부분이겠죠. 그죠? 이렇게 갈 것인가? 그거는 조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일단 7천 정도 말씀드렸고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전자건조잖아요. 그래서 되게 반등이 좀 강해요. 그죠? 반등이 좀 강하게 등장했지만 우리 확실하게 봐야 될 것들보다 여기서는 지금 상승에 대한 각도, 지금 상승 쐐기형 형태가 등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 무조건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근데 이게 추세 반전에 대한 신호처럼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38만 원 이쪽 근처에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때는 여기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올라가더라도 8만 원, 24만 원, 요 정도 사이에서 삼성전자 한번 노려보지 않겠나. 아쉬운 분들은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먹을 게 좀 있지 않겠나 싶고요.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과거의 하이닉스의 수급을 지금 압도하는 거래량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개인들이 막 달라들어서 이거는 이제 조정한 얘기지만 하이닉스는 한 100만 원대 중반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좀 실험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이닉스는 100만 원대 중반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게 있어요. 에코프로입니다. 물론 에코프로만큼은 아닐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만큼은 아니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반토막 정도는. 이거는 나쁜 회사가 아니거든요. 에코프로 역시나 굉장히 좋은 회사였습니다. 근데 실가적으로 너무 가열이 됐었고 이런 조정이 보여서 이제 당시 5만 원 밑에서는 당신을 사라 그랬는데 벌써 이것도 한 6만원에서 4배 올랐네. 그죠?
맞죠? 여기서 샀으면 더 벌었을 거 아니야. 당연한 거지. 그지? 이제 어떻게 할까? 여기서 다시 사든가 말든가. 그죠? 저라면 이제 올 연말부터 해서 내년쯤 해가지고 에코프를 한번 다시 한번 회사에 대한 공부를 좀 해가지고 관심 있게 바라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저는 100만 원대가 올 거라고 봐요. 미친놈이죠. 요즘 같은 시기에 어떤 시기인 하이닉스 100만 원 온다 그러노? 그죠? SK 하이닉스 돌파 요걸 봐야 되는구나. 그죠? 이거 좀 이상한데 이게 아닌데. 잠시만요. 이거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고 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장 또르르 떨어서 100만 또 종가에 떨어진다는 말은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미국 상장이 되고 유상증자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떨어져서 콩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본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은 여러분 또 한번 그제서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가치가 있을 거다. 예,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얘가 지금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10만 원대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나중에 이 요 추세의 이탈, 요 추세가 있죠, 그죠? 추세가 3번 강해졌는데 요 추세의 이탈 관점 한 번 더 만들고 패턴을 이렇게 떨어졌을 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렇게 봐줄 수 있을 거다 라는 부분입니다.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뒤에 한번 잡으시면 좋겠고요. 이제 대한항공 구경하죠. 대한항공은 뭐 반등이 조금 나왔더라고요. 8,000원 또 다시 조정 나왔지, 그제? 좀 가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조금만 진정돼주면 기름값 떨어져서 상승하고 있긴 한데 환율 좀 진정돼주면 좀 좋은 반응이 오지 않겠나 그 생각이 조금 들고요. 비트코인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5만 불 때 결국 확인을 했죠, 그죠? 비트코인 58,000불 올 거다 했잖아. 뭐 불만 있나? 이런 무관들 반등 보고 여기서 잘라주라고 했는데 여기서 막 사겠다고 난리를 치고, 그렇죠? 바보들 또 아니고. 이 떨어질 수 있어. 이 깨지면 이 깨지면 망하는 거예요. 초세가 3번 강해졌어요. 임펄스 웨이브는 확인이 끝나버렸고요. 그 초세가 깨지면서 이제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 저는 3만 불 때까지 올 거라고 말을 했잖아요. 왜? 너 3만 불 수도 있다. 얼마 전에 제가 시험 썸네일 달아놨잖아. 여기 실을 짠뜩 붙어 있더만. 여러분들한테 안 보이지만 저한테는 보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나쁘다 좋다가 떠나서 아니라 그냥 늘상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는 돌아온다. 그래서 막 날라가 버린 종목에 너무 미련 갖지 말아라. 하이닉스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 많이 올랐잖아요. 저희도 5만 원에 받지만 중간에 또 털어버리고 얼마 못 먹고 아쉬워하겠죠. 그죠? 하지만 다 늘상 반복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포트폴리오 짜놓고 다시 이제 비트코인이 빠지는 것처럼 삼성전자 조정이 나올 것이고 그때가 또 기회가 될 겁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당시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비트코인 이거 놓치고 싶지 않다. 그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이건 일생일 때 인생 역전의 기회다. 기회일 거다. 500원. 여기는 500만 원이고 당시에. 이거 한 개 들고 있었으면 돈이 얼마야? 이건 100배요. 100배 거의. 100배까지 한 20배네요. 똑같네. 그죠? 근데 뭐 돈이 유지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써야 되고, 계약금 내야 되고. 그러니까 게으를 때 나한테 기회가 와요. 왜 그러냐면, 남들도 다 돈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이때는 남들 다 돈이 많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막 돈이 없죠. 그죠? 그래서 미친 듯이 모아서 비트코인은 886 사이가 오게 되면 인생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니까 여기서는 반드시 잡으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61.8의 반등이 나왔었는데 거의 61.8의 반등이 조금 시원치 않았다. 그래서 나는 임펄스 웨이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지금 일단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방망이 짧게 잡고 타이밍이 나면 단타를 위주로 얘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그 단타에 대한 관점에서 이번 주말은
알트코인의 수매매가 다소 등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는 주봉상 음봉을 떨어뜨리고 있고 빠지는 모습이 예쁘죠. 도미넌스가 빠진다는 것은 알트코인의 펌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너도 나도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부 종목들, 예쁘게 생긴 종목들 위주로 상승을 하게 수 있겠죠. 뭐 어드벤처 골드 같은 애들 지금 상승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은 여기서 떴다가는 게 아니라 뭐 여기서 노리는 거예요. 눌림목 노리면 한번 잡아보고 반등 먹고 빠지고 밀크 맞죠? 슈팅이 나오면 원래는 노리는 거 아니다. 누르면 나중에 좀 더 어디게 좀 되려나? 자꾸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반등 먹고 여기서 한 정찰 정도 넣어봐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죠? 손절을 밑에 잡고 위치하는 57, 8원 정도 그런 식으로 먹고 빠지고 손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아르키움 같은 차트는 지금 어때요? 차트가 너무 짧아요. 근데 도전해볼 만한 위치는 될 수 있겠다. 전반적으로 10%에 대한 손실률을 각오는 하셔야겠습니다. 그 정도. G톤은 뭐 예전에 저희들 좋다고 봤던 부분이라서 상승 크게 하고 있네요. 축하드려요. 흥흥을 하고 1,300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 거라 했는데 조정을 주고 다시 가죠.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슈팅을 해버리면 이런 메커니즘 더 가더라도 항상 반등이 좀 나오고 이런 메커니즘 이런 것들 좀 익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G톤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몇 시간 1봉 정도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에이브, 아까 번덱스, 카이토 뭐 카이토 이런 애들도 노려볼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저 손절이니까 뚫어주고 눌림목 좀 노려보고 그래서 이번 주말 정도 해서는 단타 혹은 알트코인도 단타 먹튀 정도 먹튀각 정도 보시고 대신 알트코인이랑 코퍼스는 빨리 먹고 팔아버리십시오. 존버하지 마시고요. 코인 전부 인버스 고버스 전부 해가지고 니 때문에 니가 샀다 해서 고버스 전부 나도 해가지고 병신됐다 이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인피는 이런 것들도 조금 노려봄직하겠다 그죠? 왜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 저 뚫고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그치. 근데 거래가 많이 안 붙죠. 많이 안 붙어요. 근데 이제 갔다가 아마 눌림 줬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정찰 받고 전력 취하면서 전략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해서 이번 주말은 알트코인들이 좀 뭐 궁금한 것들이 조금 있다.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끝까지 봐주셨으면 그래도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